강아지의 망명기, 죽음을 앞두고 그 아이가 보여주는 마지막 인사. 어느 날 당신의 강아지가 갑자기 조용한 구석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졌다면 그건 단순한 피곤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예전엔 당신이 일어날 때마다 따라오고 문만 열면 함께 나가자며 꼬리를 흔들던 아이가 요즘은 그저 조용히 바라보기만 합니다. 말이 없고 움직임도 줄고 심지어 손길도 피하는 듯한 그 모습에 혹시나 서운한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그 아이가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강아지는 삶의 끝이 가까워지면 스스로 물러납니다. 가장 익숙했던 품에서조차 조용히 거리를 두려 하죠. 왜일까요? 사람의 죽음처럼 강아지도 자신의 마지막을 본능적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자연에 속한 동물의 지혜는 슬픔을 드러내는 대신 고요한 퇴장을 선택하는 법을 압니다. 그건 슬픔이 아니라 마음의 준비입니다. 강아지들은 죽음 앞에서 보호자에게 부담을 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자신만의 공간을 찾아 나섭니다. 좁고 어두운 구석, 햇볕이 드는 베란다의 한켠, 아무도 찾지 않는 낡은 담요 위. 그곳에서 그 아이는 자신의 시간을 세고 있습니다. 소리 없이 당신의 냄새를 조금씩 곁에서 느끼며 마지막 인사를 준비합니다.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15살 된 믹스견 초롱이는 갑자기 식욕을 잃고 하루 종일 한 구석에서 누워만 있었죠. 보호자는 걱정됐지만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자는 모습에서 묘한 평온함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냥 떠날 준비를 하는 것 같았어요. 아픈 게 아니라 조용히 안녕을 준비하는 모습 같아서. 그리고 며칠 뒤 초롱이는 자기가 고른 그 장소에서 가장 조용한 시간에 숨을 멈췄습니다. 그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작별 인사를 남기고 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조용함을 외면합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지? 병원에 가야 하나? 삐친 걸까? 하지만 강아지의 망명기는 그 어떤 치료로도 되돌릴 수 없는 시간입니다. 멈춤의 시간, 정리의 시간, 그리고 마지막 선택의 시간이죠. 이 시기에 보호자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많지 않습니다. 그저 그 아이가 고른 그 장소에서 같은 속도로 느리게 호흡하며 곁에 있어주는 것. 꼭 앉지 않아도 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강아지는 마지막까지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 아이가 조용히 구석을 고른다면 그건 당신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제 내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걱정 마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으니까요. 그 마음을 알아채는 순간 우리도 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깨닫는 그 순간, 그 조용함이 결국 가장 큰 말이었음을 알게 되니까요. 떠나는 걸 아는 아이들, 그들은 마지막에 무엇을 남기고 갈까요? 떠난다는 걸 아는 존재는 어떤 눈빛을 할까요? 그건 슬픈 것도 아니고 무섭지도 않은 눈빛입니다. 오히려 담담하고 잔잔한 평화가 서려 있는 눈빛이죠. 강아지도 삶이 끝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본능적으로요. 그 아이는 단지 말하지 않을 뿐입니다. 강아지는 마지막 인사를 사람처럼 큰 제스처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했어요. 이만 잘게요.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지는 못하지만 그 대신 작은 행동으로 고요히 전합니다. 예전처럼 안기려 하지 않고 오히려 멀찌감치 떨어진 채 당신을 바라볼 때 산책을 거부하고 예전처럼 밥을 달라 보채지도 않고 그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질 때 그건 작별 인사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마당 끝에서 나지막이 고개를 드는 노견의 모습이 기억납니다.
눈은 잘 보이지 않았고 귀도 많이 어두워졌지만 그 아이는 마지막으로 햇살이 부서지는 풍경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그리고 사람들의 낮은 목소리. 그 아이는 마치 그 모든 것을 가슴에 담고 조용히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어느 보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며칠 동안 그 아이는 창밖만 봤어요. 딱히 뭘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만히 오래 앉아 있었죠. 근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세상을 충분히 느끼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사람에게는 유언이 있습니다. 남겨질 사람에게 마음을 전하는 마지막 말. 하지만 강아지에게는 그런 말 대신 침묵 속의 인사가 있습니다. 눈빛, 향기, 그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자주 곁에 머무는 그 시간. 이 모든 것이 당신을 사랑했어요라는 인사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 강아지들은 보호자의 곁에서 머물다가도 자신만의 시간을 원합니다. 그건 거리두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마치 삶을 되돌아보듯 누워있는 시간, 조용히 숨 쉬는 시간, 그리고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라는 시간. 보호자로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시간을 함께 지켜보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해주기보다는 그저 옆에 앉아 같이 창밖을 바라봐주는 것. 그 순간 그 아이는 말없이 당신에게 가장 큰 사랑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별은 언제나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스스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당신이 그 시간을 함께 지켜봐주는 그 순간은 이별이 아니라 사랑의 완성일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의 망명기, 즉 삶의 마지막 시기를 보호자와 함께 보내는 시간으로 정식 인식하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다릅니다. 그곳에서는 반려견이 늙고 삶을 정리하는 시간조차도 가족이 함께 지켜줘야 할 중요한 시간으로 여깁니다. 독일의 동물보호 문화는 단지 생명을 구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떠나는 존재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존엄을 잃지 않도록 하는데 깊은 관심을 둡니다. 예를 들어 노령견을 위한 호스피스 동물병원이 존재합니다. 통증 관리, 정서적 안정, 그리고 보호자와의 마지막 시간을 위한 공간까지 제공하죠. 그곳에서는 단순히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을 줄이고 편안한 시간을 보내도록 돕습니다. 어떤 가족은 말합니다. 의사는 우리에게 이 아이가 마지막을 편안히 보내도록 함께 산책하고 음악을 들려주라고 조언했어요. 그래서 그 가족은 일주일 동안 회사를 쉬고 강아지와 함께 아침마다 산책하고 밤엔 침대에 함께 누워 조용한 음악을 틀어주었습니다. 또 다른 독일 가정은 강아지의 마지막을 위해 캠핑카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이가 좋아했던 들판, 오래된 호숫가, 친구 강아지들이 뛰놀던 공원을 다시 들렀죠. 우리 가족 모두가 함께한 아주 조용하고 깊은 작별 여행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보호자는 아이의 마지막을 함께 보내기 위해 회사에 반려동물 상실 휴가를 신청하기도 합니다. 몇몇 기업에서는 이런 요청을 받아들이기도 하죠. 이는 단순한 감정적 배려가 아니라 하나의 생을 보내는 장례의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한국은 어떤가요? 늙은 강아지를 데리고 갈 병원이 없어 밤늦게까지 헤매거나 식음을 전폐한 아이를 보며 이제 끝났나 보다며 의미 없이 지나치는 보호자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시기의 존재 자체를 몰랐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강아지의 망명기. 그건 죽음의 시간이 아니라 존엄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당신과 함께 보냈던 인생을 정리하고
감사와 사랑을 남기는 마지막 시간. 그런 시간을 독일은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주고 가족은 책임감 있게 받아들이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문화에서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반려견을 키우는 건 즐거움만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전 생애를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것까지도 진짜 가족의 몫입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잘 키웠다라는 말보다 잘 보내줬다는 말이 더 따뜻하게 들리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 아이를 향한 마지막 인사에 고맙다는 말만큼 따뜻한 표현은 없으니까요. 사랑은 끝까지 남아주는 것입니다. 함께 웃고 함께 뛰놀고 그런 시간도 중요하지만 가장 깊은 사랑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있는 순간에 드러납니다. 강아지의 마지막 시기,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저 옆에 앉아 조용히 숨소리를 들어주는 것, 눈을 맞추고 손끝으로 체온을 느끼고 괜찮아, 나는 여기 있어 라고 마음속으로 전하는 일,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 전부가 전부이기도 합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말합니다. 더 해줄 게 없어서 미안했어요. 하지만 그건 결코 미안할 일이 아닙니다. 그 아이는 당신이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을 이미 받았습니다. 당신이 곁에 있어준 그 시간, 당신의 체온, 익숙한 목소리, 부드러운 손길, 그 모든 것이 그 아이에게는 세상의 마지막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떠나는 아이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붙잡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놓아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고마웠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이젠 편하게 쉬어도 돼. 라는 마음으로 그 마지막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어떤 이별은 큰 소리로 울고 떠나가지 말라고 말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강아지와의 이별은 조용히 안아주는 이별입니다. 때론 아무 말도 없이 단지 머리를 쓰다듬고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조용히 있어주는 것. 그건 말 없는 약속이고 작은 영혼을 위한 최고의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말을 남기고 갑니다. 당신이 있어서 참 따뜻했어요. 당신의 품에서 잠들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그동안 사랑받는 존재로 살 수 있어서 정말 고마웠어요. 당신은 그 아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밥을 주고, 목욕을 시키고,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잠들던 수많은 밤들. 그 모든 시간이 그 아이에겐 삶의 전부였고, 당신과 함께한 그 삶을 그 아이는 마지막까지 지켜주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은 정말 잘 해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으로 보내주었고 그 아이는 그 사랑을 안고 조용히 떠난 겁니다. 이제는 당신의 차례입니다. 그 아이가 남기고 간 따뜻함을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언젠가 그 아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박한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조용히 물러나는 강아지가 곁에 있다면 그 아이의 망명기를 함께 있어주세요.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아이는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곁에 있다는 걸, 그것만으로도 이별이 무섭지 않다는 걸.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서 조용히 누워있는 그 아이에게 따뜻하게 한마디 전해보세요. 그동안 고마웠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그 말이면 충분합니다. 당신 곁에서 살아준 그 아이, 조용히 떠난 그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어떤 말을 전하고 싶으신가요? 아래 댓글에 여러분의 강아지에게 하고 싶었던 인사를 남겨주세요. 그 아이도 당신의 사랑을 알고 떠났을 거예요. 멍심보감.